그 전당대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음. 사실 어제 이렇게 바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밭글 음. 각 캠프마다 이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은 뭐 내부 여론조사라고 해서 수치 같은 것들이 쭉 돌았거든요. 보다 보니까는 제가 딱 느낀 거는 송영길 캠프 빼고는 진다고 하는 캠프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송영길 캠프 수치는 좀 낮게 나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세요 이번 판세 당대표 후보군들이요? 보이지만 말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이 선거 전당대회 하면은 의뢰이 과열돼요. 그리고 곧 끝날 것처럼 싸우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결과에 승복하는 음. 더 큰 민주주의를 하는 정당입니다. 오직 하면은 유시민 작가도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이렇게 싸우지만은 제일 많이 싸운 문재인 박지원도 같이 하지 않느냐. 제가 해본 사람이에요. 그 예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의원님. 그런데 저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등록하고 하는 여론조사는 아니고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유리하게 소위 리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믿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박지원 의원님보다 좀 마음이 편하신 김종대 의원님이나 장 기자님은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김 의원님 먼저. 예, 좀 혼조세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가 1, 그렇다는 2등이 이제 말씀이시죠? 혼조인데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역시 그 동안에 이제 그 유튜버와 유시민 작가 쪽에서 굉장히 어떤 공세적인 평론을 한 게 좀 일부 먹혀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많이 소위 말하자면 개혁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 예전에 없던 실체가 존재감을 확인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쭉 관철해 가는 힘을 보여줬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청래 후보한테는 상당히 이제 무게가 실리는 방향으로 판을 이끌어 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제도가 선호투표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송영길 후보가 아까 뭐 자칭 이기는 그룹에는 안 들어가 있다 말씀하시지만은 그 표가 말을 하는 거. 영향을 거기서-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이제 과반수 후보가 안 나왔을 때는 3등 후보의 표에서 2순위가 누구냐. 이 표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저 말을 하는 표인데 근데 그 표는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 쪽에 조금 더 우세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변수가 그런 또 하나의 축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민주당 권리당원들하고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 이 부분이니까 계속 변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데 한 가지 그러면서 저도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오도록 그 소위 말하는 코아 개혁 그룹이라는 상징성이 결집되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는 최근에 변한 가장 뚜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기자님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누가 과반을 할 거냐, 과반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대체로 과반은 좀 어려운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캠프나 정청래 캠프 양쪽이 모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승리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않는 팽팽한 접전인 것 같고요. 과반이 안 나오면 누가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할 거냐. 김민석 총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김민석 캠프에서는 보고 정청래 캠프에서 아니다. 우리가 과반이 어렵다고 하면 제일 높은 특히 이제 권리당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튼튼한 코어 그룹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왜냐하면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그 예비 경선에서 그 권리당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비 경선이니까 그렇고 본 경선 때는 많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대표님께서 신천지 전쟁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를테면은 민주당 경선이 좀 뭐 유쾌하고 좀 재밌고 이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이 될까 좀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있고 저분들이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변화하겠다 어떤 기대감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막 센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뭐 파묘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게 비전이 있는 거냐.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투표층은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투표를 하러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랬을 때 누가 유리하냐. 이러면 정청래 측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네 번째로 송영길 어부지리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번에 누구를 쓸 거냐. 절대로 김민석, 송영길은 쓰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2번 송영길, 또 송영길을 지지하는 사람은 2번 김민석을 쓸 거기 때문에 이제 두 후보가 결합하면 시너지가 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송영길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송영길 캠프에서는 흘리고 있다. 말씀 들으니까 거의 그 기사를 보는 것처럼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됐든 네, 호남이 오늘부터 이제 충청권, 네. 네, 정권이 합니다만은 권리당원의 약 10%니까 예, 그 재밌는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그렇지만 음. 절대적 다수인 30%를 가지고 있는 호남. 호남에서는 지금까지 특히 광주 전남의 투표 성향은 경제보다는 정치, 음. 발전보다는 민주주의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키워드를 동시에 나가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민주주의를 회복하니까 네, 민주주의 거기에 이제 반도체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니까 발전. 이번에 처음으로 호남 유권자들이 경제 발전에 눈을 뜬 거예요. 상대적으로 야. 영남에서는 일본을 찍어도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이 김민석 후보가 1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성공적인 총리를 했잖아요. 네. 민주주의도 경제도. 그렇기 때문에 다수였어요. 그러나 정청래 후보도 무시할 수 없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특이한 게 제가 광주를 자주 가는데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이 우리는 송영길이다. 그러더니 또 학계에서도 송영길이다. 여성계에서도 송영길이다 해서 광주에서 꿈틀거리더라. 이걸 제가 얘기했던 건데 지금 보면은 전략적으로 저는 김민석 후보가 부자가 몸조심해야지. 선두주자가 좀 정책을 이끌어야 될 건데 신천지다. 그러니까. 비난이다. 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혼조가 왔어요.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다 썼더라고요. 이제 나는 미래로 간다. 네, 그러더니 오늘 충청도에 가서는 세종시장, 충북지사를 만나서 그 지역 발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좀 방향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 사실 신천지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만 딱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요약을 해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좀 초기에 밀렸었는데 조금 따라오는 건 맞는 것 같다. 뭐 물론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송영길 후보의 표가 있기 때문에 선호 투표제를 적용을 하면 이게 김민석 후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를 절대 못 뽑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후단협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송영길 후보의 표가 그 김민석 후보 쪽에서 반드시 다 자기들한테 온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비중이 뭐 6대4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 부분. 물론 그렇게는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송영길 지지층에서는 2순위로 김민석을 더 많이 찍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광주 시민단체들도 무엇을 염려했느냐니까 12월 3일을 왜 잤느냐. 부인은 보좌관은
했는데 그것을 소위 정청래 후보와 짝짝꿍이라는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완전히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별 문제는 없고 후단협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니까 잘 예. 알아요. 네. 그런데 김민석 후보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행위였지만은 반성하고 노무현 대통령께 사죄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턴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대통령 후보를 꿈꾼다면은 지금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아버려라.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은 오늘처럼 민생 문제로 가고 이 신천지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30 세대가 오늘날 민주당을 향해서 불공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신천지 문제가 나온 것은 국민의힘은 구속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합수본에 정확하게 수사를 의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는 김민석,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가 가지고 있다니까 제출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방향을 턴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민생 문제, 미래로 이끌고 가면 그 후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당대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이번에 이제 주말에 충청권 발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에. 근데 지금 예측들을 하기로는 아무래도 충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전체 판세가 아니고 충청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 작년 전당대회 때 그 정청래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 큰 차이로 충청권에서 큰 차이로 박찬대 후보를 이겼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을 줘가지고 대세론이 형성이 돼서 쭉 이어져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충청권 이 선거 잘 알죠. 네,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가 제일 어려운 데가 충청권이에요. 그렇죠. 여론조사 회사에서 전화를 하면은요, 아유 뭐 지지하지요, 뭐 잘 돼야지요, 다 이래.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컨설팅 회사에서요, 그 사람이 고향 사람인데 네. 충청도에 한 이번에 저 출마자 컨설팅을 했나 봐요. 근데 하러 갔더니 뭐라 그랬냐면 눈, 코 달린 사람은 다 자기 찍어준다 그랬대. 눈, 코 달린 사람은 다. 그런데 낙선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다는 거야. 모든 눈, 코 달린 놈은 다 나 찍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도 거기 여론에 속아. 그게 충청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충청도는요, 일단 중원이기 때문에 이 중원의 정치라는 게 뭐냐면 살핍니다. 전체적인 여론의 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이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전략적인 투표를 나중에 하고 보면 이게 전국 평균하고 딱 맞아요. 항상 대선이건 무슨 선거건 간에 전국의 각 당별 득표율을 평균을 내면 충청도표가 딱 들어맞는다. 그게 주로 청주, 괴산 이쪽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저 선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 네. 일단 중원에서 10%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은 이게 대세점이다. 대세점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바둑으로 얘기하면 1,000원 군 중앙에 착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 기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또 정청래 후보는 본인 연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충청권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기 충청권에 저 SK 하이닉스 등 해가지고 이 재정 자립도가 확 올라갔어요.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지. 아마 이런 어떤 영향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도가 이 발전의 흐름, 이 발전의 게 호남은 미래의 발전이지만 여긴 벌써 시작된 데거든.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라요. 이 짝이. 아니 그러니까 네. 김민석
바로 직전 총리 아니냐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 협력회사만 하더라도 네. 충청권 이남으로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음. 호남과는 아예 올 생각이 없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표를 앞두고 충북지사 세종시장과 만나서 음. 그러한 얘기를 지방 발전 얘기를 한 것은 잘했다 이거죠. 그리고 굉장히 오늘은 10%가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그때도 당 대표였으니까 전당대회를 수석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잡아서 승기를 잡았잖아요. 네. 또 1년간 당 대표 하면서도 충청권 당직자들을 엄청나게 채용했어요. 인사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향력 하에서 충청권을 맨 먼저 스타트했지 않냐. 그런 거 보면은 충청권에서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앞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전국적으로 갈 때는 요게 충남 충북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요 전에는 뭉뚱그려서 충청권이라 그랬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봤더니 충남하고 충북의 투표 행태가 확 분화가 돼가지고 그러나 거기 광역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은 다 이겼죠. 그런데 이제 충남 저쪽에는 그 대도시 조금 벗어나니까 전부 국민의힘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분포가 빨갛고 파랗고가 좀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충북 쪽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여론이. 이게 지금 어쨌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한 듯한데 또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계속 균형을 잘 맞춰주고 그렇죠. 계셔가지고 되게 어렵네. 네, 뭐 어쨌든 예측이니까 이건 넘어가고요.